네,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인협회 서은규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육 많이 들으셨죠? 아침부터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아침부터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그래서 예, 요거는 우리 이제 올 한 해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경쟁 입찰 때문에 지금도 뭐 서명운동을 많이 받고 계시고, 아마 요 문제는 내년에 이제 6월 3일 날 지방자치단 단체장에서 그 교육감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으로 교육감을 뽑을 때 이 싸움은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때는 조금 더 긴박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서명운동 받고 있는 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한 활동,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간만에 8월에 이제 한 5년 만에 경기도 교육청이나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큰 경기도에서 집회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보니까 과거에 이제 단체가 출범할 때 2011년도에 한 150명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슈가 뭐였냐면,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약 재배를 하려면 학교가 어떤 품목을 얼마씩 먹는지 월별로 이런 정보를 농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에 맞는 이제 그 재배 면적을 파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라는 그런 이슈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10주년 백서 책에 있고, 이때는 150분이 모이셨고, 그리고 2017년도는 한 500여 분이 경기도 의회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맘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뭘 가지고 집회를 했냐면, 이제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려면 무상급식비 예산이 있고, 이거는 그냥 아이들 급식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이든 아니든. 근데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려면 우리는 더 품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에 더 지원을 해줘야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해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이제 이 예산이 도랑 시랑 합쳐서 한 500억, 540억 이 정도 필요한데, 이 당시에는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삭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식품비랑 인건비를 분리해야 아이들이 적정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슈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500여 명 정도의 우리 회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단체들이 와서 연대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 8월 21일 날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김포도 한 절반 가까이는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이때는 1,300명이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이셨죠. 그리고 경쟁 입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들이 만든 공동대책위원회도 59개 단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것들이 경기도 시민사회에 대해서 더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끝이 아니고 이제 계속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얻은 성과는 뭐냐면, 그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께서는 이때 이제 온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이제 이게 상징적인 발언인 거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후퇴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교급식을 먹으려면, 제가 조금 전에 친환경 이제 차액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이게 540억이었는데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24년에는 500억으로 줄었고 25년도에도 5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추경을 한번 세웠어요.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부족했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 건의를 했었는데, 8월 달에 이렇게 한번 그 큰,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자동적으로 이제 추경이 세워져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조금 무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의회에서 농업 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예산들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넉넉하게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이제 행정에서 제출한 예산 가지고는 10월, 11월에 잘하면 또 이게 친환경 차익 예산이 부족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농업 예산들이 좀 많이 깎이고 있는 추세 뭐 그런 상황이고 중앙 정부에서 여러 이제 사업들을 하는데 농업 예산이나 예산을 늘려놓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시도에서 같이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일도 이제 도의 운영위원분들께서 농정해양위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또 이제 친환경 학교급식 차익 예산 이걸 좀 안정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간담회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지난번 이제 경제 이창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급식 체계가 저희가 이제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하남에서 이제 문의가 온대요. 진흥원으로. 그래서 이제 하남도 뭐 김포도 많이 도시화가 됐지만 하남은 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남에 있는 농민들 중에 이제 몇 분이 친환경 농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하면서 이제 행정에서 진흥원한테 이제 문의가 왔나 봐요. 그래서 진흥원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남에 있는 친환경 농민들이 학교 급식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분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받아줘야죠. 예. 그리고 이거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사업이잖아요. 진흥원에 여기 출연금 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도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공공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도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시면서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양파 1000평을 심고 있는데 내 분량이 줄어가지고 500평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남 정도만 돼도 이미 농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물량이 이렇게 확확 줄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다.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설명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 판로들이 학교급식, 군납, 임산부 사업 또는 건강관리 사업 다 공공의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성,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규약, 내규가 행정에서 보고 농민들끼리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물량 배분을 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제도화하고 농민들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박스거래하는 농민들 제명한다거나 징계를 주거나 그럼 당연하지. 그걸 행정에서 차용해서 이제 생산자 자체를 뽑는 그런 이제 지침이나 이제 사업 공모 계획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조직에서는 밭농사 짓는 분들을 원예분과라고 해요. 김포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 소속돼서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하는 밭농사 짓는 분들 원예분과. 그래서 원예분과장님, 장선희 분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논농사 짓는 분들을 수도작 분과. 이제 진흥원에서는 주로 찰별을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잡곡살 출하해. 행정에서는 이제 김포 출하해, 잡곡살 출하해. 뭐 없어졌지만 과거에 김포 잡곡살 출하 이렇게 부릅니다. 조직에서는 분과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떤 개인이 내가 학교급식에 참여하려고 출하를 하려고 하면 진흥원에 바로 낼 수가 없어요. 이 출하회에 우리가 분과라고 부르는 이 조직을 통해서만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세겠죠. 힘이 센 만큼 책임도 크다. 그래서 출하에 이제 모집 공모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정산과 비용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제 과거에, 김포도 아픈 사연이 있었잖아요. 이제 협동조합이 정산을 하다가 이게 이제 가압류가 걸려가지고 회원분들께서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정산을 못 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 또는 단위 농협에서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행정에서 바꾸기도 했고, 그리고 적정 면적을 심고 있는지, 안전성을 잘 친환경 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지 우리 스스로 이제 자주관리위원회를 꾸려서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권장하거나 또는 이제 그걸 실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하의 대표자분들은 물량 배정, 가격 결정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회의 갔다 오셨잖아요. 그게 이 회의인 거예요. 원예분과 회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가 이제 이런 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물량 배정 한 거를, 김포에서 예를 들어서 마늘을 17톤을 회의를 통해서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개인별로 어떻게 배정했는지 이제 저희들하고 도사무구하고 진흥원이 같이 이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맞게 했는지, 문제가 생기면 나와서 이게 적정 규칙에 맞게 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투명성을 갖춰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갖춘 거를 행정에서 갖다가 다 여기다 넣은 겁니다. 공고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안에서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물량 배분 규칙을 좀 바꿨어요. 과거에 내가 마늘을 2톤을 냈으면 이제 2톤을 전년도 실적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95%만 잡아주고 5%는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 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의 가지수를 늘려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하남에서도 들어오고 싶지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산을 다 써야 되고 이런 체계들을 많이 꼼꼼하게 갖춰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 안에서도 김포도 이제 상근자를 쓰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5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4, 5년. 그리고 이제 작은 조직들도 거의 상근자를 많이 쓰셔요. 3분의 2 가까이는. 그래서 이런 행정과 관련된 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품목도 많고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5명이 있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계약서인데요. 이제 2027년 2월까지 이 체계가 유지가 됩니다. 지난번 가을에 9월에 이제 2년에 한 번 뽑고 평가를 해보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측정 지표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없으시네요. 잘하셨네요. 2년 연장. 그래서 27년 2월까지는 경기도에 원예 25개, 그 다음에 수도작 9개가 27년 2월까지 이제 연장이 돼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 공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의무예요. 의무인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이제 산지관리수 이런 의무를 하는 조건으로 산지관리 수수료를 지급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의회 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 되신 도의원님들께서는 또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농민들한테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으면 됐지 왜 산지관리 수수료라는 걸 또 지원을 해주냐?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공급 가격의 4% 이제 저희 계약 재배 가격으로는 한 6에서 7%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왜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전산에서 뽑으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학교 공급 가격이 요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은 이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산재관리 수수료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산상에서는 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일들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모여서 회의를 하셨으면 행정도 끝나고 나면 밥 먹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데서는 저도 이제 가끔 행정에서 뭐 심사업 좀 받아라 가면 저의 노력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 이제 회의비 드립니다 하면서 영수증 쓰고 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이제 그 생산을 더 안정적으로 하는데 이 비용을 쓰시면 되는데 요거를 안 쓰면 이제 행정도 알아요. 이 비용들이 좀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행정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과거에서부터 이 비용을 이런 데 쓰시면 안 됩니다. 학교 급식이나 출하, 생산에 관련된 데 쓰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안내를 하는데 계속 이제 안 따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이걸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산재 지원 수수료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조금처럼 관리하라고 해요. 대신 그러면 이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겠구나 하면서 깎으려고 하겠죠. 학교 급식 가격도 공급 가격도 비싼데 이거를 농민들께서 별로 다른 데다 쓰시나 보다. 그래서 깎으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런 데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딱 보시고 산지 지원 수수료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라고 저희가 계속 교육해왔던 거거든요. 1, 2, 3, 4 중에 어떤 것일까요? 4번. 그렇죠. 예, 4번도 안 돼요. 또 2번. 네, 2번. 네, 2번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정치 결사잖아요. 결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회비로. 그래서 저는 2번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2번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쓰면 뭐 꼬투리 잡힐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농민들께서 잘 쓰시네요. 이거 꼭 필요하군요. 기후위기 시대에 생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김포는 뭐 과거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그 계약서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데 산지 지원 수수료를 드립니다. 근데 이 중에 이거를 안 지키시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1번 옐로카드, 퇴장. 뭘까요? 퇴장. 이거 개인이 퇴장당하는 게 아니고 분과 트라이가 퇴장당하는 겁니다. 계약 해지.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박스가리입니다. 박스가리. 박스가리는 계약 해지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통해서만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가리를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 해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고, 레드카드. 이건 2장.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시장 출하입니다. 시장 출하. 내가 감자를 5톤 내기로 했는데 5톤을 안 채우고 시장으로 팔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시장 가격이 비싸니까 작황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위반한 거, 납품의 본질을 위반한 거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2분 있으면 이게 적발이 되면 계약 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이렇게 작은 것들 뭐 이런 건데요. 이걸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지금까지 이게 문서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게 문서로 나갔습니다. 왜냐면 뭐 진흥원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2장 나가면 여기 40명 출하를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의원님들한테 쫓아가고 민원 넣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부담스러워요. 근데 작년에 이제 2 지역에서
이 품목이 당근입니다. 그래서 당근을 이제 아까 두 번째죠. 본인 물량을 채우지 않고 시장으로 출하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여기도 그러시잖아요. 다음 주에 뭐 그 단호박 몇 킬로 출하 가능하십니까? 우리 이제 정혜선 실장님께서 취합해서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도 다음 주에 몇 킬로가 필요한다고 전산에 올려요. 그럼 진흥원 직원들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발주를 확정해서 주는데 우리 게 부족해요. 그럼 사전에 뽑아놓은 관내 친환경 공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통해서 농산물을 받아요. 그럼 우리처럼 진흥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인증서하고 잔류농약 검사서 성적서를 받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회원분들께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걸 찾아보니 그 물량을 다 안 채우신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들도 왜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제 물건이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업체에다가 한 번 보냈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C나 D 업체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걸 이제 벤더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낙가만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이 업체에다 팔았는데 저 업체 이름으로 들어왔어. 내 물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처는 경기도 학교급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물건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근데 지역에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예를 들면 이 회원께서 물건을 이제 농산물을 5가지 품목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한 가지 품목만 1년간 출하 정지 또는 뭐 6개월간 출하 정지 이렇게 양 지역에서 똑같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예분과 회의에서 이제 회의를 했죠. 과거에 같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다 제명 처리했습니다. 조직이 처음에 이렇게 생겨날 때는 원칙적으로 다 제명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농협에서도 뭐 계약재배 이행률 85%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계약재배 하는 데들은. 그래서 이제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원예분과 안에서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도연합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조직에 감사님들이 계십니다. 감사님께서 감사를 보시겠다. 우리가 감사 볼게.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더니만 소명사유 시장 가격보다 비싸서 판 건 맞지만 그 금액이 30원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제명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에서 출하 정지를 내렸으면 정확하게 내려야 된다. 우리 조직에는 경고, 출하 정지, 제명이 있는데 징계의 수준이 그러면 출하 정지라고 하면 뭐 한 품목 또는 뭐 6개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1년간 출하 정지가 출하 정지다. 그래서 이 내용을 회원분들 계실 때 꼭 교육을 해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발생하면 또 우리 조직 전체가 다 신뢰가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계약 물량이 얼마신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 물량을 채웠는데 당시에 시장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경기 급식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급식에 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자의 수치가입니다. 하나로마트 41.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비자가 100원에 농산물을 샀어요.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는 농민들한테 가는 가격이 41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직거래 있나요? 온라인몰, 직거래죠? 70, 60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스토어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선 한 60 정도 된다. 그리고 생협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43. 그러면 경기도 학교급식은 몇일까요? 제가 선물을 오늘 놓고 와가지고 오빠 보통 챙겨가지고 다니는데 64.7. 예. 역시
교과서 중심의 공부. 64.7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64.7. 근데 최근에 이 자료가 또 올라왔어요. 72까지 또 올라왔더라고요. 최근에 자료에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판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해에 그 가격의 등락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판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계약 재배 체계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계약을 성실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의 출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조직을 통해서 이제 480억 했습니다. 예, 그래서 회원분들은 한 1080세대, 이제 올해는 1200세대인데 이제 실제 출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참여하시는 세대가 한 11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포는 이제 원예 하시는 분들은 한 27세대, 예, 이 정도 되시고요. 혹시 학교급식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 다 하고 계세요? 예. 그럼 선생님 뭐 군납하세요? 블루베리. 예. 임산부꾸러미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건 이제 학교급식 인원으로 이렇게 산출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23년 대비 24년도에 95헥타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학교급식 양파 2,500톤 계약 재배하는 면적 정도 돼요. 이제 그 농업의 통계에서는 큰 숫자는 아니지만 경기도 면적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이 다 줄고 있어요. 친환경 인증 면적이. 그리고 경기도는 김포처럼 도시화가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경지 면적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증 면적이 늘어났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친환경 하면 원래 전남이 면적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경기도에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그래서 학교급식 말고도 이렇게 공공급식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생태보전 재배장려금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회원 이제 14년쯤 회원 하신 분도 아직도 이걸 모르셔가지고 안 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참 의아했는데, 이제 혹시 그 계약서가 없어서 직불금을 못 받으시더라도 인증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경기도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양평에서도 농사를 소규모로 짓는 분들도 다 인증을 내신다고 해요. 예, 기회소득, 김포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1년에 2번 90만 원씩 나눠서 드리고, 배우자분들 같이 경영체에 올라가 있으면 또 드리고, 자녀분들 들어가 있으면 또 드리고, 이게 이제 지방에서는 농민 수당이라고 해서 한 세대에 월 5만 원 뭐 이렇게 줘요. 이게 이제 8개 시군을 선정해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15만 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이미 개인별로 15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제도죠. 그러면 주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아까 이제 도연협회 회장님께서 그 교육을 하셨잖아요. 화훼 하시는 분들이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회장님한테. 니네만 농민이냐, 니네만 왜 15만 원 받아. 그래서 회장님 면전에다 대고, 회장님이 우리만 15만 원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실제 와전이 돼서 중간에 이제 공무원들이 간으로 만든 문서가, 최종본은 아니지만 이게 돌아가지고 조금 억울하게 좀 그런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러면 왜 친환경 농민들만 월 15만 원 주는 거야? 이제 귀농인 청년 농업인도 물론 주긴 월 15만 원입니다. 근데 친환경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농업이잖아 라고 우리는 그동안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도 얘기하냐면 요거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시민단체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서 뭐가 가장 좋은 사업, 의제일까요? 라고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친환경 농업 확대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 박수 한번 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도시민들도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환경단체들하고도 우리가 더 교류를 조금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친환경 인증 면적이 변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대 수는 줄었어요. 마이너스 11. 경기도 전체도 416호가 줄었기 때문에 농가 세대는 줄고 있습니다. 근데 면적은 아까 이제 저희가 23년 대비 24년에 95헥타르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4년도랑 비교해 보면 김포 같은 경우는 무려 76헥타르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대비 24년은 이제 15헥타르 정도가 늘었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도시화가 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면적은 늘고 있다. 대단히 훌륭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좀 약하냐면 이미 전국 평균은 전체 친환경 농민 세대 중에 유기농이 절반 이상입니다. 면적도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 4대1 인증 면적이 이제 4대1 정도 되고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기농 면적이 2배로 늘어났어요. 8헥타에서 17헥타로. 이제 무농약 면적도 70헥타 늘었고, 이제 다른 데들은 거꾸로 전통적으로 우리 뭐 여주, 이천 이렇게 유기농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지역들 보면 유기농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제 김포는 이제 늘어났고, 근데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원예 작물을 놓고 봤을 때 주로 이제 원예 작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원예 작물은 유기농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자라고,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농업이라고 육성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유기농업이 좀 많이 전국 평균에 떨어진다. 더 노력을 하자라고 이제 유기농으로 같이 가십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 없이 어떻게 친환경 농업이 되냐. 근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농약 없이 어떻게 농사가 되냐. 그거를 우리는 뛰어넘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또 필요 없이 이제 보다 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유기농업으로 좀 같이 가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생산 과정의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 우리 김포 회원분들께서 서로 이제 어떻게 좀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혹시 여기 유기전환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신소희 강사님. 네. 그래서 학교식 체계 안에서도 이걸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바꿀까, 그래서 가격 차등을 15% 정도 더 씁니다. 이제 무농약하고 유기하고. 그래서 이게 좀 적다. 이것도 예전보다 많이 발전한 거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어쨌든 급식 안에서도 15% 정도의 가격 차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청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했듯이 우리의 활동 영역 또는 교류의 접점 이런 것들 조금 더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천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농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해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은 농촌에서 학생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한대요. 왜냐면 일이잖아요. 마을회관도 빌려야 되지. 온 학생들 조 짜서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이 집 이렇게 보내야 되지. 중간에 좀 이렇게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기에 다들 농번기이기 때문에 본인 농사를 짓기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제 학생들은 좀 오고 싶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랑 4박 5일 동안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김포에서도 해주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진흥원에서 우리 학교 교육에 참여하시는 회원분들 농장에 영양사 선생님들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 농업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게 원래 됐어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 뭐 정력에 뭐 뱀이 좋다, 여자들 피부 미용에 콜라겐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 먹잖아요. 셰프들이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퍼져 나간대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식 있는 요리사들이. 그래서 이런 쿠킹 클래스 같은 걸 오래 해봤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본인들 품목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요리를 해먹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우엽 사무국장님도 오셔서 자기 농사 짓는 얘기 같이 이제 이렇게 해먹고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년에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께서 오늘 화성에서 2시간 걸려서 오셔서 여기서 교육을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회원분들한테 교육하시면 더 좋잖아요. 친환경 전환하는 걸해서. 그리고 우리 신소희 우리 정책 이사님처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육도 해주시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또 감동받은 시민이 또 다른 시민들에게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많이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후보들 뭐 이런 분들 모셔다가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정책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이제 평택하고 용인이 작년에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택에서는 친환경 농업 정책팀이 만들어졌어요. 요새 과들, 팀들 없어지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업 관련돼서. 근데 평택에는 거꾸로 친환경 농업 정책팀이 만들어졌고, 용인은 이 행사가 끝나니까 기술센터가 이제 사업을 들고 와요. 1억 얼마짜리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서 이 사업 좀 한번 해보시죠.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면 사업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내용들도 이제 지속가능 농정연구소가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빨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제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배고프시죠? 네, 너무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면 뭐 이사진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김포 환하게, 밝게, 즐겁게 친환경 농업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